하나님, 제가 요새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새 피부과 전문의들은 안티에이징 시술 관련해서 어떤 거에 제일 관심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를 보는 가장 좋은 네. 방법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학회에서 뭐를 다루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학회는 근데 저희는 못 가잖아요. 네, 저도 그러니까 실은 이제 이번에는 3월 30일 날에는 우리 그 피부과 전문의들 선생님만 모이는 피부과 의사회 충격학술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저희 강의가 있는데 이번에는 강의는 못 가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보면 대강 올해의 트렌드를 좀 저는 이제 추측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내용들을 논의한다는 거는 이게 되게 핫하다는 저는 얘기를 생각을 해서 가지 못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제목을 한 번씩 이제 훑어보는 어떤 원장님이 어떤 강의를 네네네. 하는지 이를 이제 훑어보는 게 저는 더 트렌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건 항상 부동의 강자예요. 우리 모두가 피부과 그러면 이제 보통 주름도 많이 얘기하지만 보통 뭘 얘기해요? 레이저? 기미김? 잡티. 그러니까 색소나 뭐 잡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칠하면 좋겠냐라는 얘기들을 이제 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항상 어떻게 보면 20년 내내 나온 얘기예요. 학회 고정 레퍼토리. 고전 레파토로. 네. 왜냐하면 제가 전공일 때 네. 기미는 레이저로 안 된다라는 거를 매번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피부과 의사들이 레이저 토닝이란 방법으로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어 네. 라는 걸 하면서 계속 이제는 피코 레이저로 계속 해결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해요. 근데 색소 레이저는 솔직히 딱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전문의 선생님한테 가서 저 색소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표정이 그닥 밝지 않아요. 어려워요? 왜요? 왜 안 오래 맞지? 걸려요. 이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항상 나는 이게 약간 유리 구슬을 다룬다는 느낌인 것 같아. 갑자기 세게 하면 깨져버리고 대강 닦으면 약간 얼룩덜룩하고. 그래서 이건 진짜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우리 병원에서 좀 많이 했었는데 못하겠는 거야. 우선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병원의 특성상 환자들이 여러 번 와야 되는데 2주마다 병원을 오게 되면 우리 외랑 메어 터질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한 1년 전, 2년 전부터는 환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 레이저만큼은 밖에 있는 피부과 레이저를 잘 하시는 전문의 선생님한테 가세요라고 보내는 영역이긴 네네. 해요. 이제는 얼굴뿐만 아니라 팔다리 잡티들도 제거를 하자. 여기에 이제 소위 네네. 말하는 흑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저희한테도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이게 이제 팔을 딱 걷었을 때 매끈한 팔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굴만 젊어지는 게 아니라 피코 울트라 피코 이렇게 해서 피코로 시작하는 레이저로 색소하고 잡티 치료하는 것들을 다루는 게 이제 가장 오래된 강자이지만 하기 싫지만 그래도 의사로서 해야 되는, 그렇게 돼서 가장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색소 레이저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당장 내일 이걸 없애주세요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자라는 건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요새는 나보러 뭐 맞아라 그러면 난 딱 하나 할 것 같아. 딱 하나? 울세라. 솔직히 나는 유전적으로 우리 네. 친정엄마나 이모나들 보면 이게 잡티는 없어요. 기미도 잘 안 생겨. 맞아. 그건 약간 유전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색소 레이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이제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오래 걸리고 물론 박사 논문이 기미에서의 색소 치료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소 치료는 이제 좀 저하고는 좀 떨어지는 영역. 더 이상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영역이고, 두 번째 이제 정말 이거는 제가 받고 싶은 시술들이 세트로 있는 영역이에요. 피부과 전문의가 받고 싶은 시술. 여기서 앞에 붙어야지. 50대 피부과 여교수가 받고 싶은 시술은 이 세션에 이 내용에 다 들어있죠. 결국은 항노화 리프팅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네. 제가 지금 제일 필요해요. 50대 피부과 여교수가 받고 싶은 시술은 이 세션에 이 내용에 다 들어있죠. 결국은 항노화 리프팅이에요. 그렇죠. 저도 좋아합니다. 네. 항노화 리프팅이 이거는 지금 영원한 지금 최근에 한 4, 5년 동안 부동의 1위 이거 못하면 피부과 전문의 때려쳐야 되는 정도 그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선 객단가도 높아요. 시술 단가도.
그 연예인들도 뭐 내가 몇 샷 맞았다 막 이게 너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40대 중반 이상의 여성이 얘를 안 맞으면 뭔가 트렌드에 떨어진 듯한. 아, 솔직히 저는 뭐 이렇게 슈링크 같은 거로 제가 뭐 해보거나 했지만 울세라 써마지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지금 솔직히 네. 뭐 지금 여담이지만 되게 잘하는 원장님을 지금 저희 다른 대학의 교수님하고 섭외해놨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내가 난 할 수 없잖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고. 내가 우리끼리 서로 하는 건 대학병원 교수 2명이서 너는 내가 못 믿겠다지. 왜냐면 대학병원보다 훨씬 케이스가 많고 잘하는 선생님들이 분명 외부에 있거든요. 네네. 우리보다 이제 윗보듯인데 그쪽에 대가들이 있어서 우리 둘이 손붙들고 가서 하겠다. 라는 시술이 결국 울세라죠. 울세라. 이거 굉장히 아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네.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직 리프팅 시술하는 뭐 우리 RF 시술하는 거, 뭐 울세라, 써마지 이런 것들은 계속 부동의 강자기는 한데 여기서 또 하나의 퀘스천이 생겼어요. 학회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언제까지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아, 그래, 맞아. 타겟층을 계속 굽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얘가 회복이 안 되고 탄력을 할 정도로 이렇게 당겨지지 않는다는 질문들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아직은 데이터가 안 모였어. 그래서 맞대,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서 좀 늦게 맞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울세라는 써마지를 해야지. 그런데 하는 건 좋은데 최대한 늦게 가고 싶었다고 하는 게 기전상으로 우리가 봐요. 첨예화 두꺼워지면서 같은 게 생길 수도. 당김효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구울 게 있어야 되는데 구울 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되 정말 그 간격을 느리고 한 번 제대로 받고 어느 정도 리커버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자라는 마음속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땡기는 거는 그렇게 한다 치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주름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주름은 우리 영원한 친구 보톡스. 아, 보톡스. 근데 요새 나오는 보톡스들이 예전에 걱정하는 것만큼 뭐 보톡스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뭐 결과가 떨어진다 이런 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저는 보톡스를 한 3, 4년에 한 번 맞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5년 지난 것 같아. 그래서 보톡스도 좀 맞아야겠다. 네, 그래서 가는 길에. 근데 보톡스는 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혼자 이제 찔러 볼 생각인 거고요. 근데 보톡스를 또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방송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아기들을 까꿍까꿍 해야 되는데 보톡스를 맞으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 사랑스러운 아이 표정이 나오지 않아. 눈썹이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애가 또 무서워할까봐 보톡스는 잘 안 놓는데 이제 계속 노안이 오다 보니까 이러다 표정이 너무 굳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좀 할 생각이에요. 울세라, 보톡스. 보톡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야 되는 기본적인 필러들. 일부들 필러들, 뭐 팔자나 이런 것들이 필러에 넣어줘야 되는데 요새는 HA 필러들이 너무너무 잘 나온 게 많고 싸고 좋은 것들이 뭐 워낙 많이 나와서 걔를 좀 사용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선은 땡기고 표정근은 보톡스를 하는 기본적인 걸 할 거고 그다음에 일부 너무 깊은 주름들은 필러를 넣어서 좀 해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도 남는 거 있죠. 우리가 콜라겐 합성을 조금 더 촉진시키면 어떨까? 피부가 그러면 아무래도 네. 더 건강해지고 촉촉해질 수도 있고. 그 소위 말하는 뭐 PDLA, PDLLA 이런 게 해서 얘를 심어주면 이 안에서 당장은 효과가 있지 않지만 4주 정도 있으면 콜라겐 합성이 해서 조금 땡땡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이제 전통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게 항노화 리프팅 시술인데 예전에는 짧게 여러 번을 좀 권했다고 하면 리프팅 시술을 지금은 한 번에 좀 세게 맞고 하고 길게 쉬었다가 그 사이사이에 섞어가는 전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한번 볼 건데 이건 2024년, 25년 모든 트렌드가 복합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보톡스를 잘하는 분이에요. 필러를 잘하는 분이에요. 리프팅을 잘하는 분이에요가 아니라 종합 선물 세트처럼 얘를 잘 조각하는 분들. 디자이너가 되고 계시군요. 그런 분들의 진정한 강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또 트렌드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러랑 톡시는 네. 뭐 계속 또. 맞아, 이거는. 근데 바뀌었어. 어디에 찌르는지가 달랐대. 나 요새 그 요정귀 필러 이런 거 안 돼요.
요정귀? 엘프귀? 진짜요? 그걸 이번에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근데 이것도 진짜 선수해야 돼. 왜냐면 잘못 넣으면 여기 썩어요. 그치. 연골이 많은 데기 때문에 필러는 정말 연골만, 코 필러도 되게 위험할 때 있거든요. 코 필러도 너무 과도하게 넣으면 콧대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연골이 이렇게 이쪽에 괴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작용 부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귀 필러를 할 수 있는 분이다. 와. 이걸 하면은 그럼 좀 뭐예요? 어려 보이는 이 거예요? 귀가 이렇게 되나 보지. 그러면은 여기에 여기다 필러를 넣는 거예요? 귓볼을 통통하게 여기 전체적으로 다. 귀가 커져. 근데 중요한 게 원장님들이 강의를 해서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거 보니까 그 정도예요. 하나. 이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차이 없지. 아니. 좀 차이 나지 않아? 그치? 오, 장난 아니야. 잠깐만. 오. 와. 근데 이제 거기에 또 세트가 있어.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이제부터 이해가는 필러가 있어. 관자놀이 필러. 여기는 좀 이해할 수 있어. 여긴 좀 꺼지잖아. 왜냐하면 봐봐. 그 슈링크를 되게 많이 맞다 보면 여기가 꺼져요. 여기가 꺼져요. 예전에 우리 슈링크 강의할 때 그랬던 게 얘가 계속 타이트닝을 이렇게 치잖아요. 네. 그럼 나이가 들어서 여기 팻이 없고 치니까 땡기긴 땡겨지는데 얘가 이렇게 꺼진다. 안경 오래 쓴 것처럼. 맞아. 안경 오래 쓰신 분들.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슈링크나 그 RF 장비들을 이렇게 저희가 쳐보고 나면 한 50대 넘는 분들은 나같이 살이 많은 경우는 괜찮은데 없는 분들 여기가 푹 꺼져 버려요. 그럼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솔직히 여기 칠 때도 여기에 이제 보톡스 놓는 정도만 아니고 주름이 너무 많다고 해서 리프팅 하겠다고 여기를 세게 치지는 않거든요. 여기 꺼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땅콩형 얼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필러를 잘 넣는 것도 지금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요? 네. 여기. 이거는 주로 아까 이 엘프기는 20대, 30대 아니면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중반까지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하면 지금 트렌드는 이제 40대 중반부터 그러니까 뭔가 시술을 많이 했어. 이게 뭐 울세라같이 이렇게 팡팡한 게 아니라 슈링크를 되게 자주 했다거나 싼 그런 그 소위 말하는 리프팅 장비들을 하다 보니까 또 나이는 됐고 얼굴에 살은 없고 여기가 관자가 꺼졌어. 그게 관자 필러라고 저희가 이제 많이 요새 트렌드가 돼서 관자 필러를 또 이제 맞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진짜 되게 섬세하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혈관 미친 데기 네, 때문에 너무 정말 선수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눈가에 필러 넣는 거 되게 저희가 무서워하는 게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런 무슨 법정 감정? 그거를 이제 대학병원 교수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은 사고가 뭐냐면요. 눈가에다가 필러 놓다가 실명하는 안아동맥을 막아서 실명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와요. 여기도 신경이 미친 듯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잘하고 해부학적인 이해를 하는 사람들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 의사의 강의 이번에도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해부학적 이해 강의를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제 고기까지. 톡신은 또 어디서 넣냐면 결국은 여기에요. 입 주변. 이게 다 근육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입술은 주름을 대부분은 이 중에 3분의 2는 입꼬리를 내리는 근이고요. 3분의 1만 올리는 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해부학 구조, 입둘레근은 어떻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기 그거를 어떻게 마비시키는가에 따라서 입꼬리가 올라가겠죠. 진짜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전형적인 표정근들만 있기 때문에 잘 와서 얘를 입꼬리, 입 주변에 배치를 해서 조금이라도 영하게. 이거랑 달라요. 그러면 나이가 좀 들면 입술이 좀 얇아지잖아요. 네. 그럼 필러 입 넣어야 주변 그건 필러. 그건 필러 넣어야 되고, 그다음 보톡스도 여기 근육에 조금이라도 덜 쪼글쪼글하게 만들면서 필러 넣으면서 가는 건데 그것도 기술인 게요. 얘도 잘 섞어서 톡신하고 필러를 잘 섞어서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항상 요지거든요. 그래서 부동의 강자긴 하지만 필러 톡신을 단순하게 얼굴에 주름을 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얼굴 쉐입을 바꾸는 쪽으로 조금 더 요새 트렌디한 얼굴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게 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보톡스도 필러도 스킨 부스터도 맞아봤더라고요. 제가 근데 스킨 부스터는 요새 좀 핫한 거, 저 처음에 나왔던 초기에 맞은 건데 리쥬란을 맞아봤었거든요. 리쥬란은 저는 안 맞아보고
주로 이제 누구한테 썼냐면 상처가 되게 회복되지 않는 항암 환자들한테 제가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이거 놓을 때는 정말 사람 잡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맞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도 기억이 나는 게 요 신경 차단을 하는 마취 주사를 맞았었고, 근데 진짜 뭐가 묵직하게 들어오는 느낌? 우선은 얘 성분 자체는 아까 그 고분자 물질을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부스터의 종류가 정리된다고 하는데 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쉽게 말하면 뉴클레오타이드 그러면 핵산이죠. 네. 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는 그 핵산이라는 게 되게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성분이죠. 이렇게 뭐 이중나선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게 제일 많이 들어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얘가 연어의 정소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성분에 있는 DNA만 뽑아서 RNA만 뽑아서 이렇게 들어간 성분이 리주란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어디서 뽑았다고요? 연어알. 얼마나 있어야 돼? 이게 만약에 꽁치에서 DNA를 뽑았다, 고등어에서 뽑았다 그러면 이게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게 이렇게 뜰 줄 몰랐던 그런 성분이에요. 근데 얘는 다른 뭐 PDLA나 PLA나 같은 뭐 주베룩이나 그다음에 스컬트라 같은 것보다는 조금 더 쉬워요. 시술하기가. 그래서 모든 피부과 미용을 한다는 사람들은 되게 쉽게 접근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좀 묵직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다른 애보다 좀 덜 무겁다는 느낌이 들고 인젝션 할 때. 근데 뭔가 기술에 문제가 있는지 얘는 되게 아프게 만들었어요. 아 맞아, 아팠어요. 그래서 나도 왜 아픈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다가 그냥 포기를 했는데 리주라는 연어의 정소에 있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가지고 있는 부스터고 히알루론산을 섞어서 이렇게 잘 인젝션을 하게 되면 이제 피부가 반짝반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리주라는 계속 진화하고 있대요. 그래서 외국에서 팔 수 있는 리주란을 만들었는데 뭔가 고통을 줄이는 좀 덜 아픈 리주란이 나왔다라는 소문은 들었어요. 아직 맞아본 적도 없고 써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리주란은 연어 거기에는 정소에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가지고 만든 그런 제품이다라고 하고, 솔직히 PDRN을 가지고 또 화장품을 만든 거죠. 맞아. 근데 그게 들어가겠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PDRN은 되게 분자가 크다고요. 걔를 일부러 깊숙이 찍어놔서 얘를 자극을 줘서 만드는데, 그래서 PDRN의 기분 같은,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이고, 화장품과 의료기기는 차원이 달라요. 화장품은 꿈과 희망을 파는 에버랜드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여기는 실제적으로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보시면 안 돼요. 다행인 거는 리주란이 PDRN에게 좋다고 보니까 우리나라 화장품들 중에 PDRN이 들어간 것들을 올리브영에 가서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싹쓸이 해갖고 사가게 되는 그런 화장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리주란이 그렇게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게 있죠. 솔직히 리주란보다 먼저 나온 부스터가 있어요. 이거는 큰 회사 갈더마에서 나오는 거. 스컬트라. 스컬트라가 이 리주란보다 훨씬 더 먼저 나오고 오래되고 역사와 전통이 깊은 스킨 부스터라고, 예전에 콜라겐 부스터라고 사람들이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컬트라예요. 스컬트라가 스킨 부스터예요? 스킨 부스터예요. 그래서 폴리 L 락틱 엑시드라고 하는데, L타입의 락틱 엑시드를 여러 개 붙여놓은 게 PLLA. 얘는 뭐가 좋은 거예요? 얘도 길어요. 체인처럼. 그러니까 얘도 찌르게 되면 부스팅 효과를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스컬트라 맞고 나서 그날 붙는 게 아니라 얘도 3주 후부터 계속 자라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가 나온 지 꽤 됐어요, 스컬트라도. 맞아요. 네. 얘는 근데 오래 들었어. 얘는 희한하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무거워요. 리주란이 오히려 더 가벼워요. 스컬트라 제품 자체가 좀... 스컬트라가 좀 무겁고, 스컬트라 넣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스킬풀한 사람들이 많아요. 강의하는 거 저는 이제 들어보잖아요. 네네. 정말 좀 선수 같다는 사람들은 스컬트라 강의를 하시거나 스컬트라를 주로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대부분 나 그냥 부스터 해요 하는 사람들이 리주란을 갖고 가기 때문에 처음 초심자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좀 있어 보여요. 생각해보면 잘 넣어야지 이게 3주 있다가 제대로 부스팅이 되겠죠. 그러니까 늘 때 너무 욕심을 내면 불뚝 튀어나와요. 필러는 안 되면 많이 들어갔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녹이면 되지. 녹이면 돼요. 못 녹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말 스컬트라 잘 놓는 선생님들이 누군지를 찾아서 가야 되는 거죠.
좋아. 스컬트라 잘 놓는 선생님 검색.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웬만한 거 찌르는 거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PLA라는 게 나오면서 스컬트라가 솔직히 청담동 사모님들이 대부분 맞았어요. 그렇구나. 네, 그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쫙 올라오잖아요. 연예인들이 그 단순히 필러만 놓으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맞고 나서 뭔가 자연스럽게 탱탱하다는 느낌이 오고 이거가 대표적인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울세라나 이런 리프팅을 해서 여기를 근막을 해서 수축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도 있지만 걔는 오히려 50대까지 좀 버텨도 될 것 같고 얘네한테 자꾸 힘을 주기 위해서는 40대 중반에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후회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 그땐 바쁘기도 했고 이런 거 찌르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네. 한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던 제품의 스컬트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야, PLA만 락틱 엑시드에 L타입만 될까? D타입? D랑 L이랑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보완을 서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막 어그적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덩치가 어때요? 더 커지겠네. 더 커니까 부스팅 효과가 더 어떨까요? 더 좋을 것 더 커요. 같은데. 그래서 폴리 DL 락틱 엑시드가 주베룩인 거예요. 주베루. 얘도 들어봤어요, 이름은. 근데 요새 난리 자세히는 났죠. 몰랐어. 네, 주베룩이 그래서 PLA의 넥스 버전으로 PDLLA라고 나오는 제품이 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얘도 지금 나온 건 5년 전부터 나와 있었어요. 근데 주베룩이 최근에 갑자기 확 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약간 피부과 전문의들이 좀 사랑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리쥬라는 그냥 피부 미용하는 선생님들이 사랑한다고 치면 스컬트라는 약간 연배도 있고 손 좀 좋고 힘도 좋고 경험 많은 선생님들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주베룩은 그것보다 조금 젊은 선생님들이 조금 패기 있게 하는 제품이어서 둘 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얘가 예쁘게 나오기는 쉽지 않아서 근데 여기 하나의 또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몇 년 전에 네. 엑소좀이라는 게 한 번 떴었죠. 그쵸. 네. 그쵸. 근데 여러분 속지 말아주세요. 가끔 스킨 부스터라고 잘못 들어와 있는 애가 엑소좀이에요. 엑소좀 화장품 원료로 나왔지 의약품 원료로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엑소좀을 앰플처럼 만들다 보니까 일부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과감하게 피부에 찌르시더라고요. 엑소좀이 들어있는 그 앰플은 그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 펩타이드 보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화장품이에요. 근데 이 병을 보면 교묘하게 주사제처럼 보여요. 그냥 병원에 그래서 관리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마이크로 니들 같은 거 해서 거기다가 위에다가 발라주라고 만든 앰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너무 황당한 케이스를 하나 봤는데 그 병원에 있는 간호조무사인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히 찔러줬대요. 근데 얘가 화장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물질 반응이 생긴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둘, 하나, 셋. 네. 예전에 그 무슨 손오공 나오는 그 만화 있어요. 일본 만화. 거기 크리링인가 걔 나오는 것처럼 드래곤볼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스터라는 건 찔러서 안에 뭘 만들어 넣거나 채워 넣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도 최근 최신 정보. 최신 네. 추석 연휴를 뜨겁게 달궜던 제품이 하나 있었죠. 그래 진짜 핫하네. 뭐예요? 리토. 얘는 조금 아까 말한 그런 분자 구조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건 이제 해부학적 아니 조직학적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표피가 있죠. 네. 진피가 있죠. 네. 진피의 대부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죠? 콜라겐. 콜라겐. 그 엘라스틴이라는 것도 진피를 지지하는 효과예요. 콜라겐 엘라스틴. 네, 이렇게.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거를 조금 더 의학적인 용어, 조직학적인 용어로 하면 세포외 기질,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세포의 기질. 리티온은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는 좀 무서웠는데 사람의 사체에서 ECM을 가져다가 이게 기증받은 시신에서 진피에 있는 세포의 기질을 갈아요. 뭐 소독이나 이런 거 다 하고 레디에이션 다 하고. 그 시신에서 그걸 간다고? 네, 간 다음에 가요? 거기다 뭐 화학적인 걸 해서 네. 약간 큰 분자 조직을 만드는 게 리투어예요. 자 그러면 이 네. 리투오라는 게 네. 핫했던 이유는 제조하는 과정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투여했더니 진짜 너무 효과가 좋았대요. 드라마틱하니까. 네, 주름이 잘 펴지고 뭐 아, 그랬긴 했대요. 네. 근데 이제 사체에서 나온 게 원료다라는 거를 알고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이거는 의사로서 걱정해. 의사 직업이라는 게 워낙 걱정의 직업인지라 네, 그런 상황이어서. 아니 근데 일단 지금 딱 드는 생각은 첫 번째, 면역 반응 같은 건 안 일어날까? 사람하고 가장 비슷하니까 면역 반응이 적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기증되는 시신이 한정될 있을 텐데 네. 이게 굉장히 수량이 부족하지 않겠나? 저도 회사에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어. 얼마큼 기증을 해야지 이게 감당이 될까? 왜냐하면 연어는 양식하면 돼요. 그쵸. 그리고 정소 빼내고 우리가 고기 먹으면 돼요. 근데 이건 그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리미티드 에디션인가? 한정판? 뭐 이런 느낌? 그게 좀 찝찝하다 그러면 화학제품인 것들, 뭐 스컬테라 주베룩 너무 괜찮고 레쥬란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스팅 효과를 노리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 엑소좀은 아니고요. 부스터가 화장품이고 기존에 있던 이렇게 큰 덩어리를 넣어서 주변에 있는 셔너헬서프가 영차 이뤄서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고 엘라스틴을 만들어서 피부를 채워가는 과정이 스킨 부스터다. 조금 더 빨리 맞으시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후회도 담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헬리나님, 근데 저 궁금한 게 스킨 부스터는 꼭 한 종류만 맞아야 돼요? 한 번에 뭐 여기에는 뭐 리쥬란, 뭐 여기에는 스컬트라, 여기 펠트즈로 이러는 스컬트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섞어서 만지면 안 돼요? 그냥 한 개만 맞읍시다. 근데 여기서 섞어야 되는 거는 콤비요법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 스킨 부스터는 뒤에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광이라든지 약간의 필러들을 같이 하는 거는 찬성이에요. 아, 그런 조합은 그냥 된다? 필러를 채워넣고 밑에다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거지. 근데 고액 과외를 해서 얼추 빨리 그 효과 보는 거. 쪽집게 과외 하나랑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과외를 2개 다 하는 건 찬성. 그러면은 뭘 먼저 맞아야 돼요? 스킨 부스터를 먼저 그건 맞아요? 선생님 마음이죠. 아, 네. 상관은 없구나, 순서는. 근데 문제는 대부분 스킨 부스터가 되게 아파요. 그래서 너브에다가 저희가 구멍을 뚫어서 블럭을 하고 그 구멍을 따라서 이게 부스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부스터를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얇은 바늘로, 보통 바늘로 놓는 분들도 있고 캐뉼라로 놓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그 필러 자체가 깊이 가는 필러보다는 좀 얇게 가는 필러가 되기 때문에 캐뉼라보다는 좀 바늘로 놓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컨비네이션 하면 즉각적인 효과와 그다음에 롱텀하게 가는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 그러니까 즉각적인 효과, 중간의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를 다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톡스도 놓고 필러도 놓고 부스터도 놓고 하는 콤비네이션 요법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부스터이기 때문에 잘 퍼져야겠죠. 그래서 집에 가셨을 때 보통은 이제 화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안을 그냥 뭐 필러도 그렇고 보톡스 맞아봤지만 그날 세수할 수 있어요. 예, 사우나만 안 가면 돼요. 가고 난 다음에 한 5일 정도 이 붓기 빠질 때까지는 일부러 마사지를 좀 해서 얘를 퍼뜨려 주는 게 중요하죠. 아, 퍼뜨려야 되는구나. 퍼뜨려야지 이렇게 불뚝불뚝하게 올라오지 않겠죠. 그다음에 진정 같은 거는 예전에 그냥 이제 뭐 레이저 하고 뜨거운 거 하고 할 때는 테이프 잘 붙여요 이렇게 하는데 얘는 사우나만 하지 말고 뭐 과도하게 자극만 주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다음에 또 예민한 분들은 이런 시술은 이것도 안 돼요. 바늘만 찔러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어제도 환자가 하나 왔는데 우리나라는 베체티병이라는 게 잘 생겨요. 베체티병은 입도 헐고 외음부도 헐고 눈도 멀고 이러는데 뭐 여드름도 잘 생기고 그런 질환이 있어요. 그게 실크로드를 따라서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이 뭐가 있냐, 펫살지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빈 바늘로 여기다 찔러요. 그럼 48시간 있다가 모낭염, 여드름이 생기는 게 펫살지 테스트의 파지티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양성이라고. 네. 그래서 베체티병 있는 사람들의 진단 기준 하나가 이 찔렀을 때 빈 바늘, 셀라인, 그러니까 식염수만 넣어도 이렇게 여드름이 생기는 그런 체질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논대마다 여드름이 생기거나 이물질 반응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바늘을 찔렀을 때 잘 안 맞았어요 하는 분들은 아예 이런 찌르는 모든 시술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끔 혹시라도 내가 베체티병이 있다 그러면 저는 좀 못 맞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얼굴에 우리 맨날 예민한 피부 중에 대표적인 게 주사.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환자들은 시술을 레이저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찌르는 것도 못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제가 임플란트하고 얼굴 붓거나 사랑니 빼고 얼굴 탱탱 붓는 분들 있죠. 남들보다. 그 사람들도 이런 시술들은 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염증이 되게 쉽게 생긴다고 보시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충분히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찌르는 시술은요. 찌르는 순간부터 위험 부담을 갖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험 많은 선생님들이 중요하고 가끔 요새 좀 의사로서 자괴감이 느끼는데 점 200원 뭐 얼굴 전체에 얼마라고 가격표 붙이고 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뭐 선생님들 임대료도 주셔야 되고 간호사 월급도 주셔야 되고 이해가 가는데 제발 점 200원 이거는 좀 하지 맙시다. 그 점이 혹시라도 암이면 어떡하실 겁니까? 얼굴에 있는 점을 함부로 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새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머 거기 싸대. 그 한 번쯤 의심해봐야 돼요. 우리 친정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모르면 돈을 많이 줘라. 네. 그래서 너무 밀리지 않는데 최소한 선생님하고 상담할 수 있는 데서 시술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상담 실장님이 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피부만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잘 아는 선생님과 어머 옆집 엄마 갔는데 싸게 했대. 나도 싸게 맞겠다 그러면 분명히 그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고집불통인 피부과 의사 한 명의 의견을 좀 전달드렸습니다.